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절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뭘 거절한다는 걸까요? 성교육이니까. 당연히 이 성관계겠죠. 자, 며칠 전에 울산 학성여중보건 선생님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을 온라인 줌 강의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학생들은 자기 교실을 자기 책상에서 앉아 있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자기 교실에서 이제 그 강의를 좀 듣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신신당부하신 주제는 이 거절 교육. 여중생들한테 성관계 거절을 하는 교육을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7월 21일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날 하기로 했냐면은 방학하기 전에 우리 여학생들한테 이 거절 교육을 꼭 지키고 여름방학을 보내게 해주고 싶다는 선생님의 간절한 어떤 바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의 여러 학교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주 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여학교 화장실에서 한 줄 이렇게 줄 나온 임신 테스트기가 종종 발견된다는 이야기죠. 뭐 이 학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꽤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한 줄 나온 게 버려진대요. 한 줄 나왔으니까 버렸겠죠. 두 줄 나왔으면 아마 들고 갔을 거고. 예. 자, 이 이제 학성교중 보건 선생님은 한 10년 전에 울산교육청에서 옛날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을 해마다 15시간씩 전문가 연수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교육에 깊게 공감하시면서 생명교육, 책임교육에 아주 애쓰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학교, 그때는 무룡중학교 남녀공학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대면 특강을 제가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장거리 이동하면서 강의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아서 올해는 좀 온라인 줌으로 한번 전교생 대상 강의해보는 어떻겠냐 그 제안을 드렸거든요. 학교 방송 장비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교생 강의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 평등과 책임의 문제 이 주제로 이제 굿바이 싱글 가지고 만든 강의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거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부탁하시니까 이 강의는 강의를 쫙 들으면 남자건 여자건 왜 청소년 때는 내가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이걸 거절하고 뒤로 미뤄야 하는가 이거를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깊게 이해시켜주고 공감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때 성관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에 아주 깊은 반감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안티조차도 재미있게 듣는 강의라고 합니다. 예. 방송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면으로 직접 갈 때는 두 개의 수업을 붙여가지고 90분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45분의 모든 내용을 최적화해서 제가 전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방학하기 전에 여름방학하기 전에 이 방송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성관계 거절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면 이 교육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세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교육 모델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책임 모델하고 콘돔 모델이에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예. 유럽하고 북미는 책임 모델이고요. 아프리카하고 남미는 이 콘돔 모델이에요. 그러면 딱 그림이 나오죠. 유럽하고 북미는 선진국이죠. 아프리카 남미는 후진국이죠. 그러면 뭐가 딱 그려지시죠? 선진국은 책임 모델이고 후진국은 콘돔 모델이구나. 이게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유럽하고 북미에 콘돔 모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선진 사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은 책임이고 그 책임이 법이나 제도나 문화나 교육으로 다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후진국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콘돔만 나눠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임신만 시키고 이제 도망가도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성교육은 책임 모델로 가야 될까요? 콘돔 모델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콘돔 모델이 아니라 책임 모델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정말 못 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그런 나라들의 책임의 어떤 성교육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거 아직도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책임의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보실까요?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 이때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고요. 조국 이분이 민정수석 하셨을 때예요. 대통령 최측근의 가장 높은 정책 결정 위치에 있던 분인데 이때 이분이 벌써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의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확히 언급을 했죠? 이건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맹점을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우리나라의 심각한 맹점,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이 없는 이 문제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안 했죠? 예,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뭐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했으니까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답을 알면서도 그 길로 안 갔죠. 어느 길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예, 지금 보세요. 책임이 없는 게 문제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고 대안 제시한 거는 피임 교육의 체계화죠. 청소년들한테 피임,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국가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국가의 뭐 표준적인 성교육이 된 거죠.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성교육이 피임 교육인 거예요.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데 이때 2017년에 이런 발표하고 나서 2018년 때부터 대한민국 출산율이 급전직하합니다. 이거 다 보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페미니즘이 엄청난 국가정책으로 실현되면서 낙태죄까지 없애버렸죠. 그래서 대한민국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간 남자의 문제를 낙태로 해결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인류 역사 최초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쟁 같은 외부 요인 없이 내부 요인만으로 국가가 붕괴되는 초저출산 인구 붕괴가 지금 와버린 거죠. 뭐 이렇게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성교육 관련해서 이 문제 한번 다시 깊게 얘기해 볼게요. 10대 청소년들이 성관계하고 임신하는 건요, 범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자,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성관계에서 임신했으면 남자는 아빠 되고 여자는 엄마 되도록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게 이 선진국의 시스템이에요. 예. 청소년들이 임신하면 여학생 배불러 갖고 학교 다녀요. 미국이나 유럽은. 애 낳아서 같이 키워요. 국가가 그거 다 지원해주고요. 자, 반면에 남미나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남자가 임신만 시키고 도망가도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안 해요. 예.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요, 20대 여성이 자녀 3, 4명 그냥 혼자 키워요. 길거리에서 그것도. 예. 남자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예. 저는 아프리카에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아프리카 가면 20대 젊은 여성들이 둘, 셋씩 키우거든요. 남자는 없어요. 아빠는 없어요.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돈 벌러 어디 갔다 그러는데 집집마다 다 그런 거 보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애가 셋인데 애 셋이 아빠가 다 달라요. 자, 그럼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 후진국이 왜 후진국인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성에 내재된 책임을 국가 구성원들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교육으로 알려주고 문화와 제도로 지원해주면 선진국 되는 거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임신을 시키고 도망가거나 말거나 뭐 내비두면 후진국이에요. 그래도 아프리카 남미는 후진국이어도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인구라도 유지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남자가 임신만 시키고 도망가면 싹 낙태했죠. 결과가 뭐냐고요. 애를 하도 지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지워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기본 상식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페미니즘 득세하면서 이게 너무 상식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본 상식을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6월 3일에 누가 대통령 되실지 알 것 같은데, 참 문재인 정부 때 정책화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잘못된 이 성교육 정책, 인구 정책, 성 정책, 이런 거 좀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 성교육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책임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피임만 가르치고 끝납니까? 예, 피임, 책임을 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편법이지 정석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이들한테 진리와 정석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절교육, 성교육에서 거절교육 얘기하다가 초조 출산 인구 붕괴까지 이제 주제가 옮겨갔는데요. 그래서 성교육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나려면 상식을 회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참 제도나 법이나 문화 이거 바꾸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국가가 그 구성원들하고 청소년들한테 성과 관련된 이 책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이런 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개인은 자기가 진리를 깨우쳐서 성과 관련된 진실이 뭔지를 탐구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그 진리를 좀 알려줘야 돼요. 성의 진리는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생명교육은 그 진실과 진리를 알려주는 그 길을 저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좀 가려고 합니다. 제 채널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고 구독자도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제 메시지 올리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뒤돌아가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교육자들 적은 수라도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